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기계 도면이랑 계산 자료인데요. 이걸 가지고 묻힘키 설계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이게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이번 시간 목표는요. 이 설계 예시 있잖아요. 이미지 2번, 4번. 이걸 보면서 이 작은 키라는 부품이 도대체 어떻게 힘을 받고 또 이게 얼마나 안전하게 설계된 건지 그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설계를 위한 요구 조건부터 봐야겠죠? 보니까 지름 50mm짜리 축이네요. 이게 분당 1000번, 그러니까 1000rpm으로 돌면서 20마력의 동력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사용할 키는 이제 평행키, 흔히 말하는 묻힘키인데 폭이 8mm, 높이 7mm, 길이는 35mm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내야 할 건 이 키가 받는 압력이 얼마냐, 그리고 재료가 버틸 수 있는 한계, 즉 허용 압축 응력이 8.0kg/제곱밀리미터인데 이거랑 비교해서 과연 안전한가? 바로 이겁니다. 아, 옆에 이미지 1번 도면도 있는데 이건 아마 축 지름이나 회전수가 좀 다른 경우의 예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형태에 보여주는, 네, 맞습니다. 키가 작아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축의 회전력을 다른 기계 부품, 기어나 풀리 같은 데로 확실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연결고리니까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동력을 전달할 때 이 키의 옆면에 아주 강한 힘, 그러니까 압축력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 압력이 너무 세서 키가 만약에 찌그러지거나 부서지면 동력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면압력 또는 베어링 응력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계산해서 재료가 견딜 수 있는 그 허용치랑 비교하는 거죠. 그게 안전성 검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면 압력이 중요하네요. 그럼 계산 과정을 한번 보죠. 이미지 3번 자료인데요. 첫 단계가 이제 축이 받는 비틀림 힘, 토크 T 계산이네요. 공식이 T는 761020 곱하기 HPS 곱하기 N. 이걸로 계산하니까 1432.4 kg 포스 곱하기 MMM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HPS는 마력이고 N은 분당 회전수 RPM 맞죠? 네, 정확합니다. 그 761020이라는 상수는 이제 마력이랑 RPM 단위로 주어진 값들로부터 토크를 킬로그램 포스 곱하기 MMM 단위로 쉽게 변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수고요. 이 계산된 1432.4라는 값이 바로 축을 통해서 키에 전달되는 그 회전력, 그 힘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랄까 흥미로운 지점은 이 회전력이 키의 그 작은 면에 어떻게 압력으로 작용하는가 이걸 보는 거죠. 네네. 바로 다음 단계가 그 압력, 면 압력, 시그마 C 계산이군요. 이것도 이미지 3번에 나와 있는데 공식이 시그마 C 이퀄 4D HDL 이렇게 되어 있고 값을 다 넣어서 계산하면 4 곱하기 1432.4 나누기 7 곱하기 50 곱하기 35 이걸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대략 0.48kg 폴스 mm 제곱 정도 나오네요. 여기서 H는 키 높이 7mm, D는 축 지름 50mm, L은 키 길이 35mm. 맞죠? 그렇습니다. 이 공식은 이제 앞에서 구한 토크가 키의 측면, 그러니까 높이 h랑 길이 l의 절반 정도 되는 면적, 그리고 축지름 d에 관련된 그 면적에 분산될 때 발생하는 평균적인 압력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키가 실제로 받고 있는 압력이 평균적으로 0.48kg force mm 제곱 정도 된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럼 0.48. 이 숫자가 나왔는데 이게 그래서 뭘 의미하는 건가요? 안전하다는 건가요? 다시 이미지 3번을 보면 계산된 면압력 0.48이랑 아까 그 재료의 허용 압축 응력 8.0 이걸 비교했더니 0.48이 8.0보다 훨씬 작네요. 그래서 결론은 안전하다. 이렇게 딱 나와 있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작용하는 압력이 재료가 허용하는 압력의 계산해보면 한 16분의 1? 그 정도로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충분히 안전하게 동력을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실제 작용하는 응력이랑 허용 응력 사이에 차이를 두는 걸 우리가 안전율을 확보한다고 하거든요. 이 경우는 안전율이 꽤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게 예상치 못한 과부하가 갈릴 수도 있고
또 재료 자체의 품질 편차나 아니면 오래 썼을 때 피로 같은 걸 고려해서 일부러 이렇게 넉넉하게 설계했을 수도 있고요. 아, 안전율 개념이 또 나오는군요. 네. 근데 또 너무 과도하면 그건 또 불필요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설계라는 게 항상 그런 균형점을 찾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무침키 설계 자료를 가지고 설계 요구 조건 확인부터 시작해서 토크 계산하고 면압력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안전성 평가까지 그 전체 과정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네, 특정 조건에서 이 키라는 부품이 제 역할을 안전하게 할 수 있나 없나 이걸 명확한 계산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참 흥미로웠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이번 계산은 사실 키가 눌리는 힘, 즉 압축에 대해서만 안전한지를 본 거거든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키가 옆으로 잘리는 힘, 그러니까 전달력에도 견뎌야 하고요. 또 힘이 계속 반복적으로 가해지면 피로 파괴라는 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예시 자체는 압축에 대해 안전하다고 나왔지만 이걸 넘어서서 실제 부품을 설계할 때는 뭐 전단 강도라든지 피로 수명이라든지 이런 다른 파손 형태나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기계 설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실 겁니다.